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첫 번째 파트는 섞으면 제품이 팔리는데 이제 사람도 팔린다고 합니다. 발표해 보겠습니다. 모범생과 날라리를 섞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 모범생을 원하지 날라리는 거의 따시켰잖아요. 여기에는 성경 문구를 갖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하자면 속도 꽉 차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겉은 날라리, 속은 건실함을 채운 반전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치어리더 CEO 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접 자기가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리고 그거에 SNS에 올리고 그 언론에 등장해서 자기 회사나 제품을 홍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CEO가 테슬라, 버진, 애플, 파타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자기가 CEO가 홍보를 잘했든지 홍보팀도 아예 없앴다고 하잖아요. 혼자서 하루에 6개 정도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리고 하니까 홍보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다음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홍보팀이 아니라 바로 그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CEO는 뉴욕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고 밤에는 디제잉 하러 나간대요. 야, 이런 곳에 근무하는 MZ세대 때는 이 디제잉 하는 CEO를 만나면 소통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신 안에 또 다른 재능을 갈고 닦아서 날라리가 되어보라고 합니다. 아마 날라리는 재미, 흥,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요즘 욕망은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면 글도 재미없더라고요. 본캐와 부캐를 섞으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직업을 먹고 사는 법이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부캐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슬래시 세대라고 합니다. 나는 작가, 뭐 음악 프로듀서, 나 또 뭐 다른 동화책 작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다양한 부캐를 개발하는데 다양한 의무를 넓게 파는 멀티 페르소나가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일명 가면을 여러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펼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 하나로 든 인물이 이시영 씨인데, 뭐, 복싱계를 떠나서 예능계를 누비더니 틱토커로 활약하잖아요. 이분 때문에 연예인들이 틱토커에 관심을 갖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이시영 씨를 굉장히 많이 알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협찬이나 광고도 이분한테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이시영의 땀띠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건 저스트 듀이라고 해서 등산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주마다 등산을 하는 걸 또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덕후와 방송국을 섞으라고 합니다. 이 저자도 브랜드 보이라고 하는 이 저자도 처음에 SN 활동을 별로 안 했대요. 근데 책 출간을 하려고 갔더니 출판사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좋지만 네가 갖고 있는 주변에 그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과연 책을 사줄까? 그래서 투고를 높이려면 내가 미디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도서관, 박만래 할머니, 게리 바이너척, 피치대학, 심사인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자체 브랜드가 된 것처럼 자기 안에 그런 SNS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우물을 넓게 만들어야 출판사도 그걸 보고 제의를 한다고 합니다. 영화관 퀸티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적이 없지만 약 200편에 매년 영화를 보고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섞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하대요. 창조자와 모방자를 섞으라고 합니다. 피카소처럼 창조하는 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훌륭한 모사가였으나 여러 작품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성화시킨 그래서 큐비즘 입체파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전 놀랐지만 아비뇽의 처녀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자기 두청적인 생각인 줄 알았더니 폴 세잔의 사과 바구니에서 고정된 시점에서 반하는 D 시점을 그다음에 앵글의 터키탕에서 긴 허리, 꼬인 듯한 하체의 왜곡된 행태를 갖고 왔고 엘 그레코의 5번째 봉인의 개봉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이 모르겠네요. 색감을. 그다음에 마티즈의 삶의 기쁨은 색채를. 아프리카 조각은 온시적인 표현의 기법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데서 갖고 왔더라고요. 모방하고 창조하랍니다. 섹스피어도 에디슨도 다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갖고 와서 그걸 다시 계량화해서 그걸 내놓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필사도 모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필사를 해보면서 내가 그걸 익혀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세이즈맨과 디자인을 섞으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유명한데 인지과학의 대부이자 UX 디자인의 개척자 도널드 노먼은 우리 모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세이즈의 기본인데 요즘 명품 회사들이 카페나 음식점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올리지 않는 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희 동네도 되게 유명하지 않은데 아무 간판이 없는 곳에서 식당이 운영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알아보니까 인스타로만 공고를 내고 인스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손님들이 식당에서 순수하게 입으로 느끼는 맛은 30%, 나머지는 70% 시각과 후각 등에서 결정난다고 백종원 씨가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스포티앤 니치라고 하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3개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그녀는 건강이 재산이고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많이 먹으라고 MZ세대 2030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취향을 담은 사진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 3개가 계정이 다 틀려요. 첫 번째는 스포트앤니치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새롭게 나오거나 또 1900년대 영감을 얻는 사진들을 꾸준히 올리는 계정이고요. 두 번째 계정은 개인 일상을 그 스포티앤니치나 여러 가지 뭐 명품을 입고 이렇게 소화해서 올리는 일상을 공개하는 인스타 계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헬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시대를 별로 다이어트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영양사가 알려주는 피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자들하고 굉장히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도 그 전에 보니까 사진하고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그런 걸 잘 인스타에 올릴 뿐만 아니라 글도 어느 정도 잘 썼기 때문에 이게 먹혀서 자기 사업체가 크게 확대된 CEO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